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정신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도 한동안은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병원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환영 집회 그리고 사면 철회 요구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밤사이 있었던 일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직원들에게 직접 사면과 복권증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면 복권이 되면 법무부 장관 명의로 사면 복권장이 일단 발부가 됩니다. 예.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좀 우편으로 해서 각 개인한테 이제 통보가 되는데,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울구치소장이 특별히 직접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면 복권장에 보면 성명과 주민번호, 그다음에 죄명 뭐 이런 사람들이 사면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법무부 장관 명의로 일단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령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순간부터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계호가 끝나는 겁니다. 이 계호라는 거는 예. 이 구치소 수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교도관들이 계호를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계호가 아니라 이제 경호로 넘어가게 되죠.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예.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로부터 중요 요인으로 해서 이제 경호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모든 부분에서 이제 경호가 주어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어제는 0시를 기해서 일단 일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면 복권장을 직접 받은 박 전 대통령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 단순한 뭐 한 표는 아닐 테지만 일단 박 전 대통령도 복권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지 않은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면 복권이 됐다는 이야기는 형의 집행이 이제 끝났을 뿐만 아니라 복권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시민으로서 정치적 참정권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그 투표 당일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 후보자 부부도 투표를 하고 또 중요 3부 요인도 투표하는 게 나옵니다만 그러면 전직 대통령도 아마 투표하는 게 카메라에 잡힐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럼 3월 9일 날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건가? 한다면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하. 이게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단순한 복권의 의미는 3월 9일이라는 대선판이라는 큰 정치적 행사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그 변수가 어떤 메시지와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그건 단순히 그날 투표 행위뿐만 아니라 투표의 즈음에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것인지. 잘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는 한마디 내놓지 않았습니까? 옥중에 있었지만 예. 미래통합당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제1야당을 중심으로 통합해달라. 맞아요. 이런 메시지를 내놨었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우리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은 박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투표를 해도 뉴스, 안 해도 뉴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그 메시지가 지금 두 강력한 후보들 중에 어떻게 득실이 될지는 따져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밤사이 있었던 일 중에 오랜만에 한 인물도 등장을 했습니다. 소종숙 국장님. 네. 황교안 전 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는데 본인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냐. 모든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다시 뵐 날을 고대. 어젯밤 11시쯤에 삼성서울병원 앞을 찾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만나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어차피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머물다가 이제 영시를 기해서 사면 부분이 됐기 때문에 한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차를 몰고 이제 삼성서울병원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차 안에서 바라본 삼성서울병원 입구에서 병원까지 쭉 거기에 이제 지지자들이 보낸 각종 화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뵙지는 못하고 이제 차를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뵐 때까지 좀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게 황 전 대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뭐 추정되는 저 사진인데 저 소국장님, 황교안 전 대표가 만났든 못 만났든 어쨌든 본인은 여전히 박근혜 사람이다 이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겁니까? 황교안 전 대표 하면은 뭐 대표적인 친박 인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된 상황에서 황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향후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 박 전 대통령의 흐름과 이 황교안이라는 자신의 정치적인 흐름을 좀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내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석방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이제부터 조금씩 앞으로 있을 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맞춰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엮은 책 한 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4년여간의 수감 생활로 이 본인의 잘못은 다 털어진 건지 물론 뭐 논란의 여전히 있지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지가 꽤 궁금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예, 옥중 서간집에 담긴 일부 내용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탄핵은 부당하다. 이게 옥중 서간집의 대체적인 뭐 핵심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 옥중 서간집 자체의 성격이 4년 9개월 수감 생활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심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지지자들과 나눈 서신이라는 점에서 그런 뭐 특수한 점은 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일단 알려진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전에
2016년 재임할 때 탄핵 전에와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좀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육성으로 본인의 입장을 낼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서신집에 있는 정도의 입장이 밝혀질 경우에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떤 그 반응이 올지 평가를 받을지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박 전 대통령 본인이야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 건은 이 국정농단 사건은 법적으로 다 결론이 난 사안이죠. 대법원에서도 났고 형량이 됐고 4년 9개월을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사면 복권이 된 겁니다. 사면 복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크게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거를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면 전에 그 반대했던 여론보다는 그 이후에 조사된 많은 결과를 보면 사면에 찬성하는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거는 아마 건강이랄지 통합이랄지 이거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서신록에 나오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입장이 똑같다면은 여기에 또 실망하거나 하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직접 육성해서 진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입장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서신록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입장이 나온다면은 그건 대선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좀 주목되는 문구가 이거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 것.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데 어떻게 보면 또 암시하는 게 좀 큰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떤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까?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가 사실은 이제 사면을 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인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건의를 받아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사면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면 같은 경우 정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올 초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당시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선거와 정치 상관없이 내가 인도주의적으로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런 친박 단체의 어떤 시위라든지 또 이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할까? 왜냐하면 이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날짜가 2월 초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2월 11일 날 후보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문제, 이준석 대표 문제,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변수까지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층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보수층이 이제 표가 뭐 일단 후보한테 몰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또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중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입장을 또 안 내면 또 나름대로 지지층의 결집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참 이러기도 뭐 하고 저러기도 뭐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저는 현 정권이 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지 앞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옥중서관집에요. 김근식 교수님. 이 노래 주인공.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테스 형의 나훈아 씨가 언급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워낙 그 나훈아 씨의 테스 형 노래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지난 추석 때죠. 그 공연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때 테스 형이 공감을 이뤘던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을 노래로 아주 잘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는데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옥중서신 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던 것처럼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암시를 주면서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선동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생명이 길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지금 이현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탄핵 그리고 자기의 사법적 처리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나훈아 씨가 이야기한 테스 형의 가사처럼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암시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한 달 정도의 치료 기간이 끝나고 다시 밖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고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예.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친박이나 또 태극기 부대나 이런 분들이 또 계속 입장을 확대하면서 정치적인 분란이 생기게 된다면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정부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분열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호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보수층을 분열시키면서 윤석열 후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예. 오히려 보수층이 분열돼서 탄핵이 됐지만 탄핵을 처음에 주장해서 주도한 세력은 사실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실정,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주도, 그리고 민주당의 5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아마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합을 강조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